GS칼텍스배 프로기전 16강전입니다. 이성 구단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8강에 한 자리 한 자리 채워지고 있습니다. 이 진출한 선수들의 면면이 화려한데요. 오늘의 대진 역시도 화려합니다. 네, 오늘 이동훈 선수와 이영구 선수가 출전을 하는데요. 네. 이동훈 선수는 이제 신의 티를 조금 벗어났다고 봐야 되겠죠. 정상급 네. 선수로 발돋움을 했고요. 이영구 선수는 최근 군에서 돌아온 강타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영구 선수와 이동훈 선수가 만나게 됐는데요. GS칼텍스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먼저 대진표 확인해 보시죠. 네, 현재 안성준 선수와 김지석 선수가 8강에 진출을 해 있습니다. 오늘 이동훈 선수와 이영구 선수의 승자는 또 김지석 선수와 만나게 돼요. 네, 그 매치도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영구 선수는 24강에서 백찬희 선수를 이기면서 지금 이동훈 선수와 만났습니다. 이영구 선수와 이동훈 선수 모두 GS칼텍스배 준결승에 진출한 적이 있는 만큼 이 GS칼텍스배와는 좀 인연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전체적으로 성적이 좋은 편이고요. 네. 이 두 선수의 기풍도 좀 상당히 비슷해요. 네. 피 안 나오는 아주 견실한 기풍이기 때문에 오늘 네. 바둑도 상당히 장기전이 예상되고요. 세밀한 부분에서 조금 우세한 선수가 승리를 가져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참고 기다리는 한 판이 될 것 같습니다. 이영구 선수와 이동훈 선수의 대국 만나보시죠. 제21기 GS칼텍스배 프로기전 16강전 이영구 선수와 이동훈 선수의 대국입니다. 이영구 선수가 돌을 상당히 많이 집었네요. 아주 시원시원하게 집었죠. 돌을 가려서 이동훈 선수의 흑번입니다. GS칼텍스배 매일경제신문 MBN 한국기원이 주최하고 GS칼텍스에서 후원합니다. 우승 상금 7천만 원이고요. 제한 시간 10분에 40초 초읽기 3회가 주어집니다. 이영구 선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두터움이거든요. 그렇죠. 이영구 선수가 지금 입단한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는데요. 네. 이 선수는 기풍이 안 변하네요. 다른 보통 정상급 기사 선수들은 기풍이 좀 변하기 마련하거든요. 네. 근데 이 선수는 입단 초기와 지금이 거의 기풍이 비슷합니다. 뭐 어떤 기사의 얘기를 들어보니 이영구 선수의 바둑을 보면은 가끔 좀 답답할 만큼 두텁게 둘 때가 있다고 해요. 그렇죠. 워낙 두텁게 둬서 조금은 네. 느려 보일 때도 있고요. 이영구 선수 시합이 아닐 때 복귀를 하면서 보면 상당히 좀 재미있게 두는 것을 선호하거든요. 네. 그런데 막상 실전에서 보면 상당히 재미없게 둡니다. 느리지만 네. 두텁고 그만큼 상대에게 또 빈틈은 허용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상대가 상당히 좀 후반에 가면 갈수록 압박감을 느끼고요. 네. 그런데 느리다는 건 좀 쫓아가는 입장이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균형도 잘 맞춘다는 얘기일까요? 네, 균형감이 상당히 좋아서 대세에서 크게 뒤지지 않는 선에서 두텁게 잘 운영을 합니다. 이동훈 선수도 거의 흡사한 것 같아요. 이영구 선수와 기풍이. 네. 하지만 달라진 점은 이동훈 선수는 최근에는 상당히 공격적인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심심치 않게 대마 네. 사냥을 나가는 모습을 요즘 바둑에서 종종 보여주곤 합니다. 이동훈 선수 하면 원래 장기전에 능하고 그렇죠. 계산이 밝고 이런 네. 이미지인데요. 요즘에 바둑에 자신감이 많이 붙고 그 수일계 힘이 워낙 좋아져서 네. 그런 면이 좀 공격적인 기풍으로 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뭐 실제로 탑 10에 들어있는 선수들을 보면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전투 바둑을 아주 잘 두거든요. 그렇죠. 워낙 뭐 수읽기, 전투 다 기량이 센 기사들인데요. 이동우 선수도 다른 부분이 다 강했지만 이제는 그 전투력 부분에서도 보강이 좀 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동훈 선수 뭐 나이답지 않은 침착함을 갖고 있는 선수인데요. 네. 또 워낙 또 두 선수는 성실한 기사로 유명하고요. 이용구 선수 뭐 예전부터 상당히 공부량이 많은 기사로 유명하죠. 네. 이동우 선수도 요즘에 국가대표 주중에 그 활동을 하면서 국가대표 끝난 이후에도 또 도장에 가서도 공부를 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이영구 선수가 이 네 번째 수를 두고 고민을 합니다. 상당히 시간을 들이는데요. 네, 뭐 중요하죠. 여기서부터의 착점이 네. 사실은 뭐 먼저 걸쳐가는 방향을 생각을 해보고 있을 거예요. 네, 근데 뭐 무난하게 화점을 두어서 네, 백이 이곳이 화점일 경우에는 날일자로 걸쳐가겠지만 지금 소목이니까요. 거의 요즘에는 이제 눈목자나 날일자 정도의 포석이 진행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동훈 선수가 흑 포석으로 상당히 좋아하는 포석이에요. 날일자 포석이. 오늘 이 대국은 좀 느긋한 마음으로 관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초반부터 좀 느긋한 마음이 드는데요. 네. 네. 템포가 좀 확실히 느리네요. 네. 이동훈 선수, 뭐 물론 이영구 선수도 그렇지만 굉장히 신중을 기하는 스타일이고요. 그렇죠. 이 선수는 뭐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넌다 이런 기풍에 맞게 상당히 침착하고요. 역시 눈목자로 두는 진행도 있지만 이동훈 선수는 거의 날일자인 것 같아요. 네. 상당히 견실합니다. 네, 여기서도 뭐 거의 붙일 겁니다. 네, 이 포석을 상당히 좋아하고요. 뭐 이동훈 선수뿐만 아니라 많이 두어지는 포석이기도 하죠. 네, 요즘에 워낙 많이 나오는 포석이기도 하고요. 여기서 이제 백이 네, 그냥 벌리는 것보다는 이곳을 붙여서 네, 이 포석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요. 실전에 이동호 선수가 네. 이 포석을 상당히 많이 사용했는데요. 이영구 선수가 피하네요. 약간 비틀었습니다. 네, 이 진행도 물론 많이 나옵니다. 늘어야겠죠. 여기서 이제 정석 선택을 이렇게 밀어서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되면 좀 모양이 많이 결정되어 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미는 수보다는 네, 요즘에는 이곳을 단수치고 이럴 때 이 포석을 상당히 더 백이 선호합니다. 밀어 올리는 정석 뭐 최근에 거의 못 본 것 같은데요. 네. 오랜만에 한번 보고 싶기도 하네요. 네, 그래야 바둑이 좀 재밌어질 것 같은데요. 네. 네. 바둑판의 4분의 2를 차지하는 그런 대형 정석이기 때문에요.
나오게 된다면 바둑판이 조금 좁아집니다. 네. 하지만 이영구 선수가 네. 보여주지 않습니다. 기대를 저버리죠. 네. 뭐 그 밀어올리는 정석 하나로도 정석책을 다 채울 만큼 네. 엄청난 변화가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또 예전에 이 정석 외우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했었는데 네. 아직까지 기사들 사이에서도 마스터를 한 기사가 있는지가 의문이라는 설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 실전에 등장을 안 할 거라면 괜히 그렇게 고생해서 외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자, 여기서는 이제 이곳에 갈라치는 수, 이곳에 걸치는 수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이 선택에 따라서 상당히 좀 바둑의 내용이 달라진다고 네. 봐야 돼요. 이 갈라치는 수를 두게 되면 전체적으로 판이 아주 상당히 좀 잘게 좀 쪼개지는 바둑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걸쳐간다면 좀 전투가 벌어질 수도 있고 네. 아니면 흑실리와 백세력으로 나눠질 수 있는 그런 바둑이 됩니다. 어디가 됐든 무조건 방향은 하변 쪽인 거네요. 네. 다음에 안 두게 되면 백이 어디를 두더라도 좋은 자세가 됩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두어도 좋은 자세고요. 네, 여기 뭐 아무데나 둬도 워낙 자세가 좋습니다. 지금의 선택에 따라서 이 바둑 뭐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걸쳐갔죠. 이렇게 되면 백은 이렇게 두는 것이 가장 많이 두어집니다. 그냥 받아주네요. 크게 고민하지 않고 네. 그냥 받았어요. 이렇게 되면 흑도 네. 편하죠. 이 정도로 벌리게 되면 네, 편하게 이 변에서 털을 잡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우하 쪽의 백 모양을 고려한다면 협공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협공이 뭐 당연한 그런 돌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일단은 뭐 침착하게 두었습니다. 네. 이것이 소목이기 때문에 이곳을 좀 감명하게 처리한 다음에 굳히는 자리를 좀 빨리 차지하겠다라는 뜻으로 보이네요. 뭐 이것도 일종의 이영구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영구 선수는 기풍이 안 변할 것 같아요. 네. 자, 여기서도 시간을 들이네요. 네, 글쎄요. 번으로 벌리는 것이 좀 보통으로 보이는데요. 네. 몇 칸을 갈지 고민하는 걸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공격적으로 둔다면 두 칸보다는 조금 더 일단은 견실하게 두죠. 네, 이영구 선수와 이동훈 선수 16강전에서 만났습니다. 12위, 9위에 링크되어 있고요. 이영구 선수가 상대 전적에선 앞서고 있어요. 네, 아무래도 이영구 선수가 한창 잘할 시기에 두 선수가 맞붙은 적이 많았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이동훈 선수가 좀 많이 좀 성장을 했죠. 네. 자, 두 선수 네 판을 뒀는데 모두 2013년에 두어졌습니다. 네. 딱 한 판을 이동훈 선수가 이겼는데 그게 GS 칼텍스배였어요. 네. 자, 이영구 선수는 최근 10경기 9승 1패, 이동훈 선수 8승 2패. 두 선수 모두 좋은 모습입니다. 이영구 선수가 군대라는 그런 공백기가 있었지만 시합에도 거의 못 나왔어요, 이 선수가. 하지만
워낙 그 공부량이 많은 기사라서 그 공부량으로 그 실전의 부족함을 좀 커버하고도 남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바둑 내용을 최근에 본다면 별로 그렇게 바둑이 약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조금만 더 적응을 한다면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해 봅니다. 네, 이영구 선수가 이제 이곳이 화점이었다면 네, 이 선택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네, 이 날일자를 흙이 들 수 있어서 이 모양 자체로만 본다면 흙이 상당히 잘 된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 수로 굳히는 수를 들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진행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 날일자의 좀 매력을 느꼈군요. 네. 넓은 자리 가야죠. 네, 이 정도로 두어야 됩니다. 네, 낮게 두네요. 일단 포석에서는 좀 넓은 변을 좀 빠르게 두어 나가는 것이 가장 좋고요. 지금 넓은 자리로 본다면 이 방면이 가장 넓다고 볼 수 있겠죠. 백이 이 정도로 두는 것이 일단은 네. 흙 모양을 견제하면서 가장 넓은 자리인데요. 네, 단단한 거 좋아합니다. 못을 벌렸고요. 그럼 다음 흙의 선택은 당연히 우변일까요? 이제는 이곳에 돌이 왔기 때문에요. 다음에 이 자리도 좋아요. 네. 백이 이곳을 둔다면 모양이 상당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흙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곳에 두어서 같이 모양을 키울 것인지 네. 아니면 이 방면으로 두어서 견제를 한 다음에 볼 것인지. 이동훈 선수 시간을 다 썼습니다. 네. 이제 초읽기가 시작되겠는데요. 워낙 초읽기에 많이 단련이 된 선수이기 때문에 초읽기에 몰려도 뭐 침착하면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방면을 둔다면 이 정도로 둔다면 무난하고요. 네. 좀 더 강력하게 둔다면 이곳을 바짝 다가가는 수도 있습니다. 좀 압박을 하면서 이곳에 좀 털을 잡겠다라는 뜻이죠. 네, 역시 그 자리 좋은 자리죠. 가르는 쪽보다는 지키는 네. 쪽이죠. 백이 이 방면을 이제 둔다면 흙도 이런 식으로 한 칸을 네. 띄어서 둔다면 모양이 상당히 입체적으로 불어나게 됩니다. 서둘러서 들어갑니다. 이 한 칸 띄는 자리가 오기 전에 들어가야지 좀 전투를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침투를 했고요. 여기서 이제 흙이 사용할 수 있는 행마는 한 칸 띄는 것은 뭐 가장 무난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한 칸 띄는 것이 아니라면 이곳을 두어서 네. 백 한 점을 좀 압박하는 형태를 좀 들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30초 하나, 날일자 둔다면 이런 것을 다시 셋, 붙여가서 넷, 다섯, 계속 백을 좀 괴롭히는 거죠. 훨씬 더 타이트한 느낌을 주는데요. 네, 이건 한 칸과 입구자의 중간인가요? 네, 딱 중간이네요. 네. 공격적인 수법보다는 오히려 좀 가볍게 이곳을 좀 보겠다라는 뜻입니다. 날일자는 좀 약점이 있어요. 이런 곳에 붙이게 되면 물론 축이제지만 쉽게 넘어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한 점에 대한 공격은 좀 어렵다고 봐야 되겠고요. 그 대신 돌이 이 방향으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좀 가볍게 처리할 수는 있습니다. 이곳을 두었기 때문에 이 방면은 가볍게 보고 선수를 차지한 다음에 이곳을 좀 오겠다라는 생각이 보이고요. 네. 일단 강렬한 공격은 하지 않겠다는 뜻이네요. 네. 네, 여기서 백행마도 좀 고민이 됩니다. 이런 곳을 붙여서 두는 것은 좀 내키지가 않아요.
흙이 상당히 모양이 두텁거든요. 백이 행마할 수 있는 자세가 그렇게 탄력적이지 못합니다. 네. 네. 흙의 이 날일자가 감각적으로는 괜찮아 보입니다. 다음 행마가 참 어려운데요. 뭐 좋은 행마가 없다면 바로 넘어갈 수도 있나요? 근데 넘어가는 자세가 좋지는 않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둘 수는 없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날일자로 두었네요. 붙여주는 것은 워낙 이제 흙을 단단하게 해주어서 좀 불만이라고 보고 날일자 일단은 중앙으로 좀 머리를 내밀었습니다. 네. 또 한 번 덮어 씌우고 싶은데요. 네, 한 번 더요. 네. 괜찮네요. 한 번 더. 충분히 둘 수 있는 수법이고요. 네. 이제 다음에는 이제 어렵죠. 백도. 다음에 날일자 둘 수는 없어요. 바로 끊기니까요. 30초. 하나, 이 전투는 흙이 유리하죠. 네. 넷, 다섯, 한 번 더 여섯, 쉬어갈 수도 일곱. 있겠습니다. 여덟, 아홉. 네. 여기 이제 붙여서 물어보는 거죠. 이곳에 넘어가긴 것이 이제 백이 좀 힘들다면 여기를 좀 강력하게 공격할 수 있겠고요. 이곳의 응수 여야에 따라서 좀 움직이겠다라는 뜻입니다. 미리 좀 장치를 해두는 셈인데요. 네. 이런 곳에 늘어주는 것은 일단 크게 활용이 된 모습이고요. 네. 늘어주진 않을 겁니다. 자, 이동훈 선수가 아주 까다로운 질문을 던졌는데요. 네. 뭐 일단은 젖히고 싶은데요. 네. 물론 이런 식으로 치받는 것이 선수가 되지만 당장은 흙도 하기가 좀 거북하거든요. 네. 단수 한 방을 맞기 때문에 모양 자체가 흙도 좋지가 않습니다. 뭐 일단은 젖히는 한 수로 보이는데요. 여기서는 뭐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어요. 느는 수, 젖히는 수, 아니면 치받는 수까지는 볼 수 있어요. 흙이 맞게 되면 넘어가서 이 자세는 괜찮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흙이 둬서 백을 자연스럽게 넘겨주었기 때문에 이것은 흙도 자세가 불만입니다. 이영구 선수 치받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겠네요. 치받으면 흙도 넘겨주지 않기 위해서 이곳을 치받는다면 네. 백은 버티죠. 일단 여기 모양이 좋죠. 여기는 좀 가볍게 처리를 하면 되고요. 네. 이영구 선수가 여러 가지를 비교해 보고 있을 텐데요. 자, 이동훈 선수도 지금 같이 수읽기를 해보고 있겠죠. 네. 속기바둑에서는 상대가 시간을 생각을 할 때 좀 생각을 해 두어야 네. 시간 사용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이영구 선수도 시간 다 썼습니다. 네. 일단은 이동우 선수가 정말 흐름은 상당히 좀 괜찮아요. 날일자 이후에 붙여서 30초. 하나, 돌이 흘러가는 방향은 상당히 괜찮거든요. 넷, 다섯, 여섯. 자, 이렇게 일곱, 생각을 하는 거 보면 여덟, 치받으려는 거 아홉. 같긴 한데요. 네, 두 가지밖에 없었는데요. 네. 가장 무난한 수법으로 응수를 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일감일까요? 젖히는 수. 네, 젖히는 수는 뭐 붙였을 때 딱 떠오르는 수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동우 선수가 어떻게 처리할지 그것이 좀 궁금합니다. 이 교환을 한 상태로 다시 공격을 갈 수도 있어요. 하나, 어느 정도의 네. 그 활용은 된 상태거든요. 하나만 해두고요. 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거기까지 두텁게 두네요. 이렇게 되면 이제 넘어가는 것은 완벽하게 네. 봉쇄가 되었습니다. 백이 이곳까지 늘 수는 없어요. 이제는 이곳으로 무언가를 착점을 해야 됩니다. 먼저 나와야겠죠? 네, 이곳에 한 칸 뛰는 수가 가장 무난하고요. 삼십 초 하나, 둘, 셋, 행마가 아예 없다면 이런 곳을 늘어서 둘 수도 있어요, 사실은. 네. 여덟, 아홉, 네, 좋은 자리죠. 중앙으로 한 칸 뛰는 것보다 이곳을 한 칸 뛰는 것이 안영에 좀 더 좀 탄력적인 수이고요. 뭐 이제 이 백돌에 대해서 강렬한 공격은 안 들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는 공격하기는 조금 어려워졌고요. 이런 곳을 이제 늘어두었으니까요. 네. 펼쳐두고 네, 이런 교환을 한 후에 중앙을 뭐 눌러가든지 이렇게 해서 그래도 아직은 완성의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좀 압박을 하는 그런 다섯, 형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직은 서로의 진영을 구축하는 단계입니다. 제21기 GS 칼텍스배 프로기전 16강전 잠시 후에 이어드리겠습니다. 제21기 GS 칼텍스배 프로기전 16강전 이동우 선수 대 이영구 선수의 대국입니다. 자, 이동우 선수가 아주 단단히 해두고 다음에 덮어 씌우네요. 네. 이동훈 선수 바둑을 보면 참 이 선수는 물 흐르듯이 바둑을 참 잘 둬요. 이 흐름 행마들이 상당히 무리 네. 없이 잘 흘러가거든요. 이런 점이 상당히 좀 세다고 볼 수 있겠고요. 여덟, 아홉, 네. 이곳을 나를자 가는 것은 이런 곳에 나를자 맞아서 이곳이 집으로 크게 굳어질 우려가 있어서 일단 급소를 두었네요. 일감으로는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자, 이런 수를 두었을 때는 여기 약점을 좀 봐야 돼요. 네. 근데 지금은 막아서 이렇게 둔다면 이영구 선수 생각은 이곳이 안 된다는 거죠. 건너붙이는 수가 있기 때문에 30초 하나, 네, 당장은 좀 이 돌이 뭉쳐서 조금은 힘들어 보이고요. 다섯, 여섯, 이 방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둘 수 있는 수입니다. 네, 침착하게 받아 두었고요. 아직은 더 돌봐야 되는 돌이죠. 네. 뭐 손빼도 잡힐 만한 돌은 아닌데요. 그래도 좀 손빼기에는 아직까지 좀 확신이 좀 안 들어요. 네. 행마를 좀 하나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고요. 돌이 중앙 방면으로 예를 들어서 이 정도로는 나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셋, 그래야지 다음에 이런 곳은 건너 붙인다든지 해서 역습을 좀 볼 수도 있고요. 여덟, 바로 좀 뭔가를 흑의 응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네, 이어준다면 활용의 의미도 있겠고요. 건너붙이는 수를 좀 더 강력하게 만드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축이 안 되거든요. 네. 장문의 자세도 이 돌이 활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되겠죠. 이렇게 두어도 나가는 수가 있어서 30초 하나, 네, 둘, 이 돌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돌이 잡히지가 않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반발하죠. 기세입니다. 이동훈 선수가 예전 같지 않아요. 이제 잘 안 참아요. 네. 싸울 곳에서는 뭐 무조건 싸웁니다. 요즘에는. 백이 느는 것은 조금은 무거워 보이죠. 한 번 더 밀 수도 있겠고요. 지금 있는다고 한다면 이 교환은 확실히 흙이 득이에요. 이 변 쪽으로 뻗어나가는 자세가 흙이 좋기 때문에 30초. 이 돌이 이런 곳에 있으면 흙이 다음에 붙이는 수도 노려볼 수 있고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느는 것은 좀 무거워요. 그래도 네. 그 돌의 체면을 살려주네요. 느는 게 아니었다면 어떤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었죠? 네, 느는 게 아니었다면 한 칸 뛰는 정도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한 칸 뛰는 것과 느는 것, 이용구 선수는 한 칸 뛰게 되면 이런 곳에 끼우는 것이 좀 싫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흙의 약점을 노릴 수 없다는 것이 좀 내키지 않았던 것 같고요. 계속 나를자 이곳에 건너붙이는 수를 보고 있습니다. 30초. 하나, 둘, 오늘은 셋, 이 방면에서 전투가 좀 벌어질 것 같은데요. 일곱. 한 번 더 밀어가죠. 이곳을 끊을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이곳을 석전 머리를 맞게 되면 이 자체로도 이미 이 나를자로 인해서 거의 살아가기 어려운 형태인 것 같아요. 네. 행마가 백이 두절됩니다. 또 늘어야 되나요? 네, 거의 는다고 봐야겠죠. 네, 늘면 이제는 이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네. 이 돌이 좀 무거워졌기 때문에 이렇게 두었을 때 이렇게 안 싸워져요. 옆으로 비껴갑니다. 다섯, 이 한 점을 가볍게 보는 거죠.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렇다면 그 붙이는 수단이 뭐 그렇게 강력하지 않은데요. 네, 이제는 좀 가벼워졌어요. 글쎄요. 이곳의 처리는 일단은 좀 백이 무거워 보이는데요. 뭐 어쨌든 이 두 점 책임을 지긴 해야 되는데요. 그렇죠. 둬야 됩니다. 계속. 다섯, 가능할까요? 이거 가능한 거예요? 좀처럼 표정 변화가 없는 이동훈 선수가 살짝 변화가 있었어요. 속으로는 정말 깜짝 놀랐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젖혔을 때 네, 그것도 또 상대가 이영구 선수인데 이곳을 끊을 줄은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이 모양 자체가 그리고 근데 어떡하죠? 한 칸 뛰면 이게 안 잡히나요? 둘, 단순히 늘게 되면 이런 곳을 붙여서 다섯, 네. 여섯, 여기가 있으니까 이제 탄력이 생기는 거죠. 한 칸 뛰어서 버틸 것 같네요. 근데 정말 끊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요. 네, 세 점 잡히면 바둑 여기서 끝납니다. 살아나가는 과정도 순탄치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붙이게 되면 여기 안에서는 조금 탈출이 좀 곤란해 보이는데요. 이것도 붙이게 되면 탈출이 되나요? 네, 초 하나, 일단은 이영구 선수가 넷, 다섯, 대범한 작전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 작전이 성공만 한다면 네. 백이 괜찮습니다. 양쪽에 흙이 갈라졌기 때문에 백은 곰마가 하나고요. 흙은 두 개거든요. 흙이 좀 더 급합니다. 이동훈 선수도 끊는 수는 크게 염두에 두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전 놀랐을 거예요. 감각상으로는 석전머리가 눈에 30초. 띄기 때문에 하나, 둘, 모양 자체는 좀 셋, 백이 넷, 안 될 것 같은 형태였거든요. 여섯, 근데 일곱, 여덟, 막상 실전에서 결행을 했어요. 열. 두 번 남았습니다. 자, 이동훈 선수도 시간을 쓰죠. 이 끊는 수에 대해서는 수읽기가 크게 안 돼 있을 겁니다. 네, 감각적으로 판단을 했을 거예요. 석점 머리까지는 기분이 좋았거든요. 네.
여기서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잡는 수가 없나 봐요. 안쪽으로 네. 가두진 못하네요. 네, 이렇게 되면 일단은 이제 이영구 선수의 작전은 성공을 했어요. 일단은 근데 여기서 이제 흑마가 중요하죠. 호구 모양으로는 이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어서 여기를 받을 때 끝난다면 이 자세는 괜찮거든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일곱, 여덟. 호구로 주네요. 안전한 수법이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흙이 이곳에 이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곳에 끊는 수는 당장은 안 돼요. 네. 쥐받고 이렇게 둘 때 이곳을 단수치게 되면 네, 백이 다 잡히게 되죠. 백이 안 됩니다. 이을 수는 있지만 10초. 하나, 그래도 이 자리가 선수거든요. 셋, 넷, 받아야 될 때 날일자로 올 수 있는 여섯, 타이밍은 나옵니다. 여덟, 아홉. 네, 그래서 흑도 그곳을 먼저 일단 처리를 했습니다. 네, 그래도 이동훈 선수의 이 붙임수가 상당히 냉정했던 것 같아요. 괜히 가두려다가 네, 터져 나오기 시작하면 대책 없죠. 그렇죠. 그러면 뭐 30초. 아예 정리가 안 될 수가 있거든요. 네. 지금은 근데 일단 이곳에 치받는 수로 인해서 여기는 거의 여섯, 완성의 형태는 아니지만 거의 공격당하기 힘든 돌이 됐어요. 탄력이 상당히 좋은 모습이고요. 이제 이 돌은 좀 먼저 들 수 있으니까요. 네. 가볍게 처리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중앙이 적당히 처리가 되면 상변 쪽 좀 노려볼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여기가 흑돌이 좀 더 강화가 되면서 네. 상당히 좀 약해졌어요. 이제는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백의 안형을 좀 무너뜨릴 수 있고요. 30초. 하나, 이영구 선수의 끊는 수에 깜짝 놀라긴 했지만 크게 당하진 않았네요. 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돌이 이런 곳에 밀어져 있으면 네. 날일자 항상 이곳이 붙이는 수가 상형의 맥점이거든요. 근데 이 석점이 지금 걸려 있으니까요. 백도 일단은 이곳을 젖히고 싶은 자리입니다. 이 석점의 이 자리가 급소의 형태거든요. 네. 그래도 백이 늘고 흙을 잊게 해주는 모양보다는 네. 지금 실전이 나은 건가요? 다섯, 그렇죠. 지금 일곱, 여덟, 아홉, 열. 이용구 선수가 이곳에서 생각을 하네요. 뭐가 싫을까요? 젖힌다면 끊는 것은 지금은 활용이 아닌 것 같아요. 이 돌에 자꾸 공배가 차여져서 흙이 급한 자리가 많습니다.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전혀 다른 쪽에서 손을 대네요. 네, 정말 두텁게 둡니다. 이 한 점이 크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곳은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여기는 좀 당하지만 그래도 이 한 점을 살려나오는 것은 어렵거든요. 이것은 늘어서 흙의 자세가 상당히 무너지게 되죠. 단수 쳐서 이 한 점을 잡을 수만 있다면 30초. 하나, 충분하다고 보는 것 같네요. 네. 셋, 약간 땅따님의 효과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영구 선수다운 스윙입니다. 이런 곳에 끊어서 이 한 점 잡는 것은 조금 잘 떠오르는 그런 감각은 아니거든요. 이곳에 때려져 있다면 다음을 보는 거예요. 이곳이 네. 선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돌도 상당히 얇거든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이 돌을 좀 보강하는 뜻도 있습니다. 네. 잘 떠오르는 감각은 아니었지만 찬성할 수는 있는 수군요. 네, 30초. 좀 더 멀리 하나, 보는 거죠, 바둑판을.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백도 따내고 흑도 느는 것까지는 당연합니다. 자, 이 이유가 좀 어렵겠죠. 백도 상당히 좀 모양이 두터워졌어요. 이렇게 되면 백도 이 정도로 중앙을 나와야 됩니다. 네. 또 중앙전이 벌어지겠네요.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백은 전체적으로 두터움을 좀 얻었고요. 네. 흑은 이런 곳에 붙여서 이런 곳에 활용을 했기 때문에 실리적인 부분에서는 좀 득을 봤다고 볼 수 있어요. 변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늘게 되면 자연스럽게 털을 잡았죠. 30초. 하나, 둘, 셋, 넷. 좌하의 두 점도 약간 외로워 마지막 보이고요. 30초. 네. 하나, 둘, 다가오게 되면 상당히 아프죠. 이 자리도. 다섯, 여섯, 일곱. 네, 근데 이 자리 가야 됩니다. 역으로 흑이 둔다고 생각하면 네. 압박도 되면서 여기가 두터워지면 이 백의 두터움이 쓸모가 없어요. 판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네요. 네. 이영구 선수는 이곳에 때릴 때부터 이곳에 두고 싶었던 거예요. 다음 수까지 보고 있었던 거고요. 자, 이제 다음에 이제 흑이 안 두게 된다면 백이 이런 곳을 두게 되면 상당히 답답합니다. 반대로요. 네. 그래서 30초. 흑은 하나, 이 방면의 행마를 해야 됩니다. 셋, 네. 넷, 다섯, 여섯. 두 칸 정도인가요? 아, 단단하게 두네요. 지금은 두 칸도 충분할 것 같은데 네. 딱 한 칸만 가네요. 조금 더 단단하면서 오히려 공격적인 수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두 칸을 두면 이런 곳에 선수가 되기 때문에 백의 안형이 좀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선수가 아예 안 되거든요. 백도 못 살았다 이런 뜻입니다. 아, 뭐 두 선수 뭐 이렇게 이영구 선수가 먼저 전투를 걸어가서 큰 싸움이 벌어질 것 같았으나 넷, 금방 균형을 맞추네요. 여섯, 네, 지금은 뭐 여덟. 다시 바둑이 평온해졌습니다. 네. 자, 그곳을 붙이는 수는 한 번 더 이제 뭔가를 할 것 같아요. 그냥 받으면요. 자, 이곳을 받으면 뭐 이런 식의 교환을 하려고 둔 건 아니에요. 이건 별거 없는데요. 그렇죠. 받으면 또 이런 곳을 끊어서 또 전단을 구할 것 같죠. 30초. 일단 하나, 어느 한쪽은 흑도 뚫릴 수밖에 없습니다. 넷, 다섯, 여섯, 네, 일곱, 젖히는 수보다는 아홉. 그래도 젖히네요. 아, 그 수도 있어요. 네. 이 돌이 딱 말을 하고 있죠. 네.
맛보기죠. 이곳 끊는 수와 이곳 끊는 수. 그럼 흙도 이렇게 둘 수는 없겠네요. 네, 이렇게 되면 귀가 이 두 점이 잡히면 안 됩니다. 네, 수를 준비하고 있었네요. 젖혔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래도 뭐 늘기는 좀 싫은 자리에 일단 기세상 막았는데요. 네. 젖혔을 때 이동훈 선수의 생각이 어떤 건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끊는 수는 안 되는 걸로 보였고 그게 아니라면 어떤 수가 있을까요? 네, 끊는 수 일단 안 되죠. 네. 끊는 수가 안 된다면 이곳을 잇는 수와 느는 수 정도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거의 늘 것 같아요. 잇는 수는 백이 이곳을 단수를 쳤을 때 하나, 이런 식이 된다면 상당히 돌파가 크게 된 모습이거든요. 다섯, 여섯, 네, 거의 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여덟, 아홉. 네. 이제 여기서 백이 이곳을 당장 끊는 수는 네. 이곳을 단수 치고 나와서 전체적으로 돌이 엷어져요. 이런 식으로 되어도 이런 곳을 잇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 돌이 엷어집니다. 이곳에서 슬리의 득은 조금 봤으나 전체적으로 바둑이 엷어지기 때문에 이런 진행을 이영구 선수가 하지는 않을 거예요. 여기서 좀 다르게 이곳을 먼저 치받아서 셋, 맛보기로 한다든지. 다섯, 여섯, 일곱. 지금 이 타이밍인가요? 상당히 고급 수법이 나왔습니다. 네. 이런 장면 꼭 물어보고 가죠. 네. 뭐 이렇게 둘 수는 없어요, 일단. 막는 것이 선수이기 때문에 이건 네. 안 됩니다. 흙이 받을 수 있는 응수는 이곳에 단수를 치거나 네. 아니면 초 하나, 이곳을 넘어가서 반발을 하는 수 두 가지 정도겠죠. 넷, 다섯, 여섯, 일곱, 반발하는 것이 안 되나요? 아홉. 전혀 다른 응수인데요. 반발을 가장 세게 한 수예요. 네. 이영구 선수 이 수가 잘하면 조금 크게 좀 사고 날 만한 수를 둔 것 같아요. 지금 모양이 정리가 마지막 30초. 하나, 크게 이 수가 좀 날카로워 보이거든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되면 이제 이동훈 선수의 뜻대로 되긴 됐습니다. 이곳에서 이제 이곳을 잇게 되면 양쪽을 다 지킬 수 있어요. 이곳을 못 늘거든요. 네. 안 쏘서 이 돌이 잡히면 안 되죠. 흙은 이곳도 있고 이것도 귀도 지켰기 때문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을 했고요. 그럼 끊어서 물어본 수가 손해 아닌가요? 네, 끊어서 물어본 수는 하나, 그렇게 좋은 수법은 아니었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이런 장면에서 정말 본능적으로 응수타진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죠. 이영구 선수도 감각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한 거지만 이곳에 나가는 수가 상당히 날카로웠습니다. 네. 이렇게 돼서는 뭐 백이 크게 했다고 볼 수 없는 결과고요. 네. 그래도 그 빈삼각이 상당히 냉정하네요. 네, 이렇게 잡는 것은 이곳이 선수라서 여기가 확실하죠. 공배가 채워지니까 좀 다르네요. 네, 이곳을 두는 수는 이제 이곳에 나가서 집이 파고다는 것이 나중에 큰 끝내기로 남게 되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물론 이용수 선수가 이곳을 붙여서 흙집을 좀 굳혀주긴 했지만 이런 곳에 치받는 수가 선수가 듣기 때문에 여기는 좀 확실히 안정적이 되었어요.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네. 네. 이제 여기는 다 두었으니까요. 여기도 네. 사실 급해요. 이 부분을 먼저 두는 거에 따라서 아홉. 네. 그 수까지는 해놓고 가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뭐 눈에 띄는 곳은 좌변밖에 없네요. 네. 여기도 중요합니다. 그냥 2칸 정도로 벌리는 수는 가장 무난하고요. 네. 물론 좋은 자리고요. 여기에 흙의 약점을 좀 더 타이트하게 노릴 수 있으면 그 수법이 좀 더 좋아 보이는데요. 둘,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바둑은 뭔가 큰일이 벌어질 듯 하면서 계속해서 정리가 돼요. 네.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또 네. 정리가 깔끔하게 됐어요.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2칸. 좋은 자리입니다. 네, 이 두 선수들은 이제 기사들이 무서워하는 이유는 이제 가장 큰 이 두 기사들의 장점은 이 두 선수들을 만나면 이기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이겨가기가 힘들어요, 상당히. 한 판 네. 이겨가기가 정말 힘듭니다. 말 그대로 참고 기다려야 돼요. 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중앙 쪽에 좀 마음이 있는 건가요? 네, 그러네요. 자, 이동훈 선수의 돌이 중앙 쪽에서 왔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궁금한데요. GS 칼텍스배 프로기전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